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 5장 강체 운동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질점에 대해서 질점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질점의 운동을 나눠서 먼저 질점의 운동학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자, 질점의 운동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변이, 속도, 가속도였었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좌표계. 나머지는 다 파생된 내용입니다. 뭐 상대 속도라든지 가속도, 어떤 변이, 기하학적인 조건들을 다 파생된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점의 운동학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 그 다음이 저희가 질점의 운동역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질점의 운동역학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뉴턴의 제2법칙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뉴턴의 제2법칙은 이제 그 F는 모든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나는데, 그런 가속도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속도의 개념으로만 가질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더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에너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나머지 방법은 에너지 방법이 아닌 충격량, 운동량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게 3장이었고, 그 다음에 2장, 1장이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질점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게 이제 4장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어떤 걸로 배울 거냐면은, 자, 질점계로 넘어가서 이제 강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강체의 운동도 역시 똑같이 강체 운동도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체 운동학이 나중에 배우시는 기구학이랑 비슷합니다. 기구학. 그래서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명칭이 현재는 자동차 부품 운동의 이해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기구학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구학과 아니면은 뭐 전산 동력학, 전산 기구학 그런 응용 버전에서 이 강체를 다루는 운동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체에도 힘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역시 운동역학이 걸리는데, 본 시간에서는 그냥 뉴턴의 제2법칙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정도까지 6장에서 배우고요. 나머지 이제 7, 8장이 이제 에너지 방법, 충격량, 운동량 방법을 강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배울 텐데, 그렇게까지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강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변형이 안 일어난다. 단단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은 부피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질점은 부피가 없습니다. 질점은 부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자, 부피가 존재한다라는 말뜻은 무슨 뜻이냐? 회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회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 그래서 보통 이 자세를 뭘로 나타내냐? 좌표로 나타내는데, 이 자세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게 바로 강체 운동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가장 이렇게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처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 거냐면은 두 질점 간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강체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직선 운동은 이렇게 나란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자, A점과 B점을 내가 파티클을 잡았었다라고 치면은 그 거리가 일정하게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직선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로 곡선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어지지 않게 이동하는 곡선 병진 운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한 축을 잡고 돌아가는 그런 회전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전 운동에서도 강체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바퀴 운동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들의 어떤 움직임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나오는 3차원 운동에서는 사실 고정점에 대한 회전 운동, 이런 팽이에 대한 운동도 배울 수 있는데 이 점은 여기 교과 과정에는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7, 8장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강체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도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많이 써서 DOF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문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부제를 보면은, 자,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X축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 Y축으로 움직이고, 세 번째가 Z축으로 움직이고, 요것뿐만 아니고 강체는 부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세타 X, 세타 Y, 세타 Z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자유도 시스템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 3차원 운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3차원 운동뿐만 아니고 평면으로 링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2차원 평면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데 X, Y, 그러니까 Z 방향의 영향을 없애는 겁니다. Z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세타 X와 세타 Y가 없고 대신은 세타 Z만 존재를 한다. 그래서 3차원, 2차원이지만은 이제 3자유도를 일반적으로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부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세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자세. 그래서 기준 자세를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런 상태, 그걸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자세는 움직였을 때의 자세를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해서 쓰는 게 바로 방향 코사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방향 코사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코사인, 그 삼각함수를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어떤 상자가 있다, 밑에 있는 상자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상자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1, 2, 3 해시라고 한번 해봤을 때, 자, 이거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좌표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단위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의 1, 2, 3랑 B의 1, 2, 3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크기는 아마 방향 코사인, 코사인의 크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는 1인데, 이제 각도가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A의 1, 2, 3와 B의 1, 2, 3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 코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의 IJ라고 이렇게 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IJ입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 A에 대한 각도와 B에 대한 각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값을 내적을 하는데 왜 코사인이 나오냐? 자, 원래는 내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 크기와 B 벡터 크기의 코사인이 나오는데 요 코사인의 크기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대로 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의 IJ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차원인 경우에는 방향 코사인이 9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자는 이제 1, 2, 3으로 쓰는데 이제 각각 여러분들은 X, Y, Z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3차원에 대한 방향 코사인이 좀 어려우면은 이제 평면 운동을 먼저 보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 운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A1, A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방향이 세타만큼 틀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B1과 B2가 된다. 그랬을 때 A1, A2와 B1, B2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B3, A3는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뭐 고려는 하지 않을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달라지진 않았죠. 그렇죠? 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표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B1과 B2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B1에서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 B2에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그런 각도를 표시해 준 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A1과 B1은 코사인 세타, A1과 B2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A2와 B1은 코사인 세타, A2와 B2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회전 시켜주는 그런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표를 좀 보면은 이건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입니다. 왜냐하면은 A2와 B1, A1과 B2가 같을 줄 알았는데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이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이의 교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X0, Y0, Z0, K가 있다라고 해봤을 때, 자, 먼저 X축, Y축, Z축을 순서랑 상관없이 한번 해보면은, 자, X축 먼저 이동, Y축 먼저, Z축 먼저 벡터를 3개를 더하면은 결국에는 최종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랑 이번에는 Z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해도 역시 벡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서 이 변이는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각 변이는 벡터끼리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면은 각 변이도 역시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면은 자, 세타라고 했었을 때 자, 세타1 i가 되고 플러스 세타2 j가 되는데 자, 수학적으로는 요걸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처음에 요렇게 링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모난 어떤 그런 초콜릿 모양의 어떤 링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90도 90도를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먼저 Y축 먼저 회전시키고 X축 먼저 회전시키면은 자, Y축 먼저 X축 먼저 하면은 링크가 여기에 가 있죠. 자, 두 번째는 X축을 90도, Y축을 90도로 하면은 링크가 이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의 방향에 따라서 축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면 각 변이는 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벡터라고 하면은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림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세타라는 거는 세타 j와 세타 1 i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변이는 벡터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 변이를 벡터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방향 코사인도 역시 벡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강체 회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체 회전 운동은 잘 좀 살펴봐야 될 게 강체는 적어도 2점을 봐야 됩니다. 2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점을 확인. 자,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예제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곡선으로 병진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요거는 회전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링크가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란히, 처음에 이렇게 달려있다가 나란히 움직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네모 박스, 네모 상자 같은 이런 판넬, 요 판넬이 물론 전체적인 운동을 봤을 때는 회전 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나무가 이 네모난 상자가 틀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강체가 회전을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한 점을 봤을 때는 회전 운동을 반드시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강체는 회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점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자, 한 점과 한 점의 벡터를 보고요. 다시 이동했었을 때의 한 점과 한 점의 두 점의 벡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벡터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리키는 방향과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회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평면 운동으로도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병진 운동이 아니에요. 자, 각 링크가 슬라이더가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는 직선 운동, 하나도 X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했지만은 여기 가운데 있는 링크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 점만 봤을 때 직선을 움직인다. 그러면은 모든 부재가 다 병진 운동하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점은 자, 두 점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처음에 걸려 있었죠. 그렇죠? 요 점에 대한 벡터를 먼저 그어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의 양끝점의 벡터를 그어주면은 분명히 벡터의 각도가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강체는 회전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 점의 운동 형태를 봐서 살펴봐야 된다.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강체의 자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간분의 각변이로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강체에서의 각속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체의 자세 변화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수학적으로는 물리량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운동에 이기는 디스크, 원판 디스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 P점에서 원판 디스크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P 프라임이 되었다. 자, 요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럴 때는 원판의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만큼 시간이 델타 시간만큼 흘러갔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냥 미분해 주면 되겠죠. 이 세타만큼의 시간을. 그래서 이때 원판 D의 각속도는 K방향. 그쵸?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손가락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엄지는 이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그랬을 때 K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판의 각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차원 공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대로 회전 운동을 나타낼 때는 요렇게 강체의 각속도를 요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 1, 세타 2, 세타 3의 프라임으로 나타낸다. 왜냐면은 세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런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3차원을 나타낼 때는 그냥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로 나타내고 단 식이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3차원인 경우에는 그래요. 물론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제가 3차원을 가르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3차원을 나중에 푸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경우를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3차원 운동이 되겠고 지금은 평면의 회전 운동, 요거는 2차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평면의 회전 운동을 한번 보면은 자, 요 강체가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체 A.
이제는 강체가 이제 아마 번호 혹은 이제 스펠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오메가 A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요때는, 각의 방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메가가 세타의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런 거냐?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일 때는 요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 기구에서는 해당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평면 기구 문제는 또 웬만하면은 병진 운동이나 계산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3차원으로 세타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그 세타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일러 각이라는 방법인데, 여기 고가 과정에서는 여기선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양의 방향 운동. 자, 요 방법으로도 이렇게 알파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평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이가 하는 것처럼 등각 속도 운동. 똑같죠? 직선 운동인 경우와 등각 가속도 운동의 공식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라는 말에 앞서서 이제 기준 틀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요 기준 틀, 요 좌표계는 강체랑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그쵸? 그래서 강체가 틀어지면 좌표계도 틀어지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 어떻게 보면 방향 코사인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 틀은 보통 이제 영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바닥입니다. 바닥. 그리고 링크로 따지면은 1번 링크. 기구학으로 따지면 1번 링크를 보통 절대 기준 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링크에 어떤 번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대문자로 있다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기준 틀이 존재를 해서 자, N1과 N2의 요렇게 절대 기준 틀 요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체가 만약에 선택이 되면은 그 강체의 기준 틀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 틀을 A1, A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는 이제 영어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직교 좌표계, 혹은 뭐 원통 좌표, 여기 궤적 좌표계였죠. 그리고 원통 좌표계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좌표계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좌표계를 A1, A2, A수로 잡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 자, U라고 하는 것은 IJK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때는 요령이 있는데 A1, A2, A3가 다 독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각 거의.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직교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것들을 돌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 돌려도 서로가 독립이기 때문에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기준 틀인 경우에는 좌표계를 이렇게, B 기준 틀은 좌표계를 이렇게. 자, 절대 기준 틀은 N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직교 좌표계의 기준 틀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의 수와 자유도의 수가 같을 때 요걸 일반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도의 수와 같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P라는 어떤 뭐 위치 벡터 XYZ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 원통 좌표계는 R세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고정된 강체 진자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진자를 보는 방법이 기준틀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절대 기준틀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는
무게중심에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세타를 돌려가지고 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좌표는 XY라고 하는데, 자, 사실은 XY 두 개의 좌표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원래 하나의 세타 좌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일반 좌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게에 대한 자유도는 세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타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경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단선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잡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일반 좌표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 기준 틀이라고 해서 고정된 좌표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 움직이면서 변하는 그 세타를 고려해서 하는 그런 A1과 A2의 움직이는 좌표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무게중심을 P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점. 자, P점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OP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P라고 하는 것은 XI 플러스 YJ.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이것은 X라고 하는 것은, 자, 방향 코사인, 그, 세타 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L의 사인 세타의 I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L의 코사인 세타의 J 벡터,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절대 좌표계로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좌표계를 A1과 A2로 하면은, 자, 성분이 A2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L의 A2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굉장히 단순해지죠. 자, 다음은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교과서랑 좀 다른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동력학을 가르치셨던 분이, 하나의 동력학을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랑은 좀 다르는데, 동력학을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어떤 운동 분석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을 좀 알려주셨는데, 책에 있는 내용의 어떤 기준 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서, 요런 네 가지 정리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그 벡터의 어떤 연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연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을 갖는 시스템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제 분석하는 게 가장 주안점인데, 이 주안점에서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관찰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닥의 관찰자가 이제 절대 기준 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요런 어떤 도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관찰자를 A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버스는 V라는 속도로 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의 기구를 우리가 B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의 속도를 볼 수 있을 때, 사람 N이 보는 버스의 속도는 우리가 V 벡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V, B 벡터는 N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 사람 A가 보는 버스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 A가 보는 버스의 속도는 당연히 정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버스의 속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준틀, 만약에 밖에서 보는 기준틀과 그 버스 안에서 보는 기준틀로 미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미분의 결과값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틀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요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틀 꼭 좌표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정리 4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의 속도를 이제 버스의 벡터를 우리가 P로 우리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로 표현하면은 자, 버스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버스의 그냥 우리 절대 기준 틀에 의한 위치 벡터를 P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가 dp, dt라고 하는 것을 V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A.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준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기준 틀이라고 했었을 때는 자, dp의 dt이고 기준 틀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 표현으로 상향 문자 표현으로 해가지고 A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A의 db의 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값이 0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정 기준 틀 n으로 미분했을 때의 벡터 p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고정 기준 틀은 그냥 v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 기준 틀은 웬만하면은 그냥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떼버리는 게 떼버려도 된다. 그래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분법은 고정 기준 틀에서의 미분법이지 그럼 움직이는 기준 틀의 미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미분 틀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표시를 한번 해보면은 자, P에 대한 어떤 위치가 있었을 때 자, 속도 벡터를 우리가 A 의 기준 틀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A에 대한 어떤 상향 문자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A의 P, B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위치 벡터를 우리가 A에 대한 기준 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각속도도 A에 대한 어떤 그런 각속도로 미분을 해줄 수가 있고 각가속도도 마찬가지 미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틀이든 저희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준틀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기준틀에 대한 가속도, A의 기준틀에 대한 각가속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 틀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정리 1, 2, 3, 4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정리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미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소개시켜주는 분이 이제 요렇게 이제 명명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그 명명을 좀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벡터 u. 자, u라고 하는 것은 위치, 속도, 각속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벡터가 될 수 있는데, 요 벡터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미분을 하냐. 그래서 기준틀이 각각에 달랐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틀이 A에 대한 기준틀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A 기준틀과 B 기준틀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강체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기준틀 A의 du dt는 기준틀 B의 du dt의 플러스에 기준틀 A의 B의 각속도, 강체 B의 각속도예요. A에서 본 B의 각속도인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U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해서 그냥 미분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 정리.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다른 기준틀로 있었을 때의 미분 정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걸 외우시고 요거를 이해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는 그냥 잘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런 노력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기준틀은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링크 a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b, 슬라이더 링크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미분 정리를 이용해서 점 p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링크의 회전 속도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여기 세타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타에 대한 회전은 기준틀 n. 자, 기준틀 n은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메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a라고 하는 것은 세타 프라임의 a3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 좌표를 요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세타 프라임의 n3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n1, n2, n3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a3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n3에 대한 방향을 그대로 살려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n3가 또 하필이면 또 a3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략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전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점 P의 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P의 변이는 OP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절대좌표계로 하면 사인 코사인을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A1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래 A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좌표계에서의 속도가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의 v의 p를 구하면은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 미분 정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n의 dp dt가 되는 건데, 자, 결국에는,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p를, 벡터를 미분하려고 했더니, 기준틀이 a에 대한 기준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에 대해서 미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틀 A의 dp dt가 되는 거고 기준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각속도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n의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p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쉽게 미분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래 도트의 a1의 해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a도 우리가 기준틀을 바꿔서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프라임의 a3의 벡터가 되는 거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아까 우리 p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다. 자, 이 식을 어디서 많이 받는가 한번 봤더니 이거 극좌표계의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극좌표계의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기준틀 n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분 정리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틀의 n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n의 vp를 썼는데 기준틀이 바뀌죠. 그렇죠? 우리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기준틀이 다 a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틀 A에서의 미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준틀 A로 미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A에 대한 각속도를. 그래서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N VP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자, 요 A에 대한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 A에 대한 가속도죠. 죄송합니다. 자, A에 대한 가속도는 위에 있는 거를 미분해 주는 겁니다. 요거를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미분해 줘서 값을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A는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그 식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N의 VP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앞에 구했었던 식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극좌표계의 가속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는 각속도 덧셈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회전하는 그 강체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면이 N이고, 지면 N과 A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는 B랑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강체 B의 각속도를 구하는 거는, 지면에 대한 각속도를 구하는 거는, 요렇게 N 오메가 B는 N 오메가 A에다가 A 오메가 B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마치 소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더해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무슨 정리라고 하냐면 각속도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 따지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A1에서 AN까지. 그래서 요렇게 소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 미분 정리 배웠고요. 두 번째 정리 덧셈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게 되면 공간상에 회전하는 강체 각속도를 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힌지가 걸려있고 그 힌지가 걸려있는 부재가 있습니다. 그 부재에 다시 프로펠러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강체 B의 각속도를 구하여라. 그래서 일반적인 강체 B의 각속도라고 말하면은, 자, 우리 바닥에서 보는 각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구하다 보면은, 자, N의 오메가 A라고 하는 것은 요 세타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타 프라임의 A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강체 A에 대한 강체 B의 각속도는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 프라임의 A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의 오메가 B, 그러니까 B에 대한 각속도는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참고로 각가속도 덧셈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각속도에 관해서만 이런 덧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리 3번에 대한 정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강체입니다. 같은 강체. 그리고 같은 강체이고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그랬을 때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 관련된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점과 Q점이 나란히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P점이 있고 여기에 Q점이 있다. 그래서 같은 강체 A입니다. 같은 강체예요. 자, 그랬을 때 P점과 Q점의 상태를 이용해서 이 회전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회전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P점을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VP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를 알고 있다. 자, VP와 AP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한 점에 있는 가속도나 속도나 가속도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Q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때 Q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자, N의 Q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N의 P의 속도와 플러스 N의 오메가 A. 그러니까 오메가의 강체, 이 각가속도가 있겠죠? 그렇죠? 각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 각속도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의 PQ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VQ에 대한 속도를 분석하려면은 이 더해지는 회전 성분을 무조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속도가 되겠고, 자, 요 식은 아마 기구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기구학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개의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는 요런 형태의
운동을 분석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요런 운동을,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절 링크인데, 요런 B, C, A. 그래서 B에 대한 속도를 분석을 했을 때 이 C점에 대한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요런 공식을 많이 씁니다. 자, 점 Q의 가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Q의 가속도. 자, 점 Q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 A의 P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Q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AP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A의 크로스, 자, 오메가 A의 크로스에 R의 PQ 성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각가속도 알파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RPQ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방향을 이렇게 따져주면은 회전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오메가 크로스 R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향이 요 방향이 아마 회전 중심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A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이다. 요거는 회전 경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런 방향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2점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정리는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되나? 교수님 왜 이렇게 되나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어보는 게 그게 교과서에 좀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도 좀 난해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어서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사실 요런 어떤 식들을 저도 유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좀 외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고 바뀌지 않을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시다 보면은 외워지시게 될 거고요. 자, 정리 3번 이제 2점 정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 우리 P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Q점에 대해서 속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흰찌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속도가 다 0인 거고요. 가속도도 0이겠죠. 그렇죠? 자, 그때에 이제 요 A에 대한 어떤 링크, 그러니까 기준 툴은 이제 N이 되겠고 링크는 이제 A가 되는데, 자, 링크 A에 대한 가속도를 다음과 같이 각가속도를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점 P의 변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점 P는 좌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A1과 A2로 이렇게 잡는 게 좀 심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OP의 R의 A 벡터, A1 벡터다. 자, 이렇게 변이를 잡으면은 자, 2점 정리를 쓰면은 자, 5점과 P점에 2점 정리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5점은 어떻게 되냐?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점은 어떻게 되냐? 움직인다. 라는 그런 가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N의 VP. 이렇게 되겠고, N의 V5점이다. 그래, 플러스에다가 N의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점에서 0점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에다가 오메가 A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의 오메가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구했었던 거. R은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두 개를 외적을 시켜주면은 요런 값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자, 가속도, P에 대한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P에 대한 가속도도 A5점 이용해가지고 오메가 크로스 R, 그 다음 플러스 알파 크로스 R을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 4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4번은 아까 3번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은 서로 다른 강체에 대한 상대 운동을 하는 한 점의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점을 한 점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분리가 되는 점인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은 A점에 속해 있고 다른 한 점은 B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는 전체 큰 틀에 그러니까 원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점의 링크는 여기에 이게 동그랗게 이게 되어 있는 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 4번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홈의 경로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점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시간을 좀 흘려보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흘렸을 때 이 롤러가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자, 이 롤러가 이쪽으로 움직여졌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위치는 여기다. 라고 하면은 요 점은 PA점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은 PB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흘려봤을 때 요 점이 분리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에 분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서로 다른 강체의 한 점의 속도 가속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A의 속도와 가속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때는 VPA와 그 다음에 A의 PA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속도, 가속도. 자, 이거를 알고 있을 때 보면은, 자, 계산해 보시면은, 자, 점 PB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N의 V의 PA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보는 PB의 속도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A의 PB의 속도를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접선 방향과 아마 노멀이 둘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보는 거는 나중에 좀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점 PB의 가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의 A의 PB가 존재를 하면은 자, N에서의 A의 PA의 속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PB의 A의 가속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2의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A의 V의 PB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코리올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올리 성분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강체에서 다른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코리올리 성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올리 성분을 뭐 눈으로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도 이 코리올리 성분을 눈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서로 다른 강체에 대한 상대 운동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분을 더해준다는 개념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워두는 그런 어떤 좀 방법을 좀 쓰고요. 그래서 요거를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그냥 외워두시고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강체에 대한 어떤 상대 운동으로서 이 가속도 성분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점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VA나 이런 PA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요거는 2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시면은 그때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자, 정리 4번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풀었었던 그 링크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했었을 때, 요 점을 PA와 PB가 있다.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점 PB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속도가 있고, 역시 각가속도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좌표를 우리가 링크 방향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R은 R의 A1 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점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자, 1점 정리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PA의 속도는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면은 2점 정리를 쓰면 되겠죠. 요거는. 왜냐하면은 V5점과 PA점은 같은 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2점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A는 V5의 플러스의 N의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이 된다. 그래서 VA0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A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R의 세타 포인트에다가 A2의 해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A에서 바라보는 PB의 속도. 자, A에서 바라보는 PB의 속도는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A에 대한 성분만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I 성분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R 햇에다가 프라임에 A1으로 해준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I 성분을 미분해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이 바로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해 주시면은 아까 정리 1의 예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구할 때, 자, A의 PB의 가속도를 구하라.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A의 PA의 가속도 먼저 구하고, A에서 바라보는 PB의 가속도, 그 다음에 2를 곱해주고,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VP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점을 2점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점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5점과 PA점을 이용해서 2점 정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OA의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오메가 A 크로스 프로덕트 R에다가 플러스의 오메가 A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R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이런 식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바라보는 PB의 점은 역시 슬라이더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R의 더블 프라임의 A1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A의 B, PB는 우리가 이미 구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힘을 구했기 때문에 그 식을 쭉 정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예제 1의 정리 1의 예제와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체 기하학적 형상과 관련된 이제 운동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판에 대한 어떤 구름 접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바퀴랑 거의 좀 흡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름 접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우리가 N으로 보고 그다음에 링크를 A라고 봤었을 때 이 P점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P점은 두 가지 점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 점은 P의 N에 속해져 있는 거고요. 하나는 P의 A에 속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판 A에서 지면을 위를 굴러간다. 여기서 요게 이제 굴러간다라고 했었을 때, 자, 접점 P의 속도는 0이다. 결국에는 PA와 PN이 상대 속도가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J방향 성분만 같고, I방향 성분은 같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뒤에 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증명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뭐, 증명도 뭐, 한번 보시고, 나중에는 뭐, 기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변이 속도, 가속도가 이제 X 성분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X라고 하는 요 좌표. 자, 요 좌표라고 하는 것은, 자, 세타만큼 이게 굴러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동되어 있는 요 X 성분은 R 곱하기 세타로 먼저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의 성분의 길이를 우리가 R의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로 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미분을 2번 해주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변이속도, 가속도의 y 성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r을 먼저 더해주고요. 그쵸?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코사인 세타를 빼줘야 되겠죠. 그쵸? 처음에 여기서 이제 r로 갔다가 처음에 0에서 이제 먼저 r로 갔다가 r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빼준다. 그래야 이제 플러스가 될 거니까요. 많이 이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이 나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역시 또 미분을 해주고 다시 또 미분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요 xy에 대한 그 점이 여기 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타를 0으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을 나타낸 거지 사실은 세타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0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다 0입니다. 그렇죠? x'과 y'이 다 제로인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x방향의 가속도는 0이죠. 그 다음에 y방향의 가속도는 역시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가속도는 무조건 y방향만 이런 j 방향만 존재를 하고 속도는 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구름 접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링크가 이제 A 링크가 있고 B 링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요 면을 통해서 노멀 성분과 탄젠셜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에 속해 있는 점을 P점이라고 하고요. B에 속해 있는 점을 Q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구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구름 접촉이라고 하는데, 그 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는 0이다. 즉, 무슨 뜻이냐? P에 대한 속도와 Q에 대한 속도가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A가 바라봤을 때의 반대편, Q의 속도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였을 때 두 강체는 서로 구름 접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상대 속도는 0인 건데, 자, 한 가지 속도가 일반적으로 다른 게 어떤 속도냐면은 n방향에 있는 가속도 성분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다 0으로 이제 상대 속도는 n이든 탄젠셜이든 노멀이든 다 속도는 다 같은데, 만약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멀 방향 속도만 같습니다. 탄젠셜 방향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각 움직이는 각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탄젠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노멀 방향의 가속도만 같다. 이게 바로 구름 접촉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구름 접촉 조건을 좀 증명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1점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P점과 Q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다른 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점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은, 자, AQ 벡터를 같은 경우 AQ 벡터. 그렇죠? 그래서 Q에 대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P에 대한 가속도에다가 1점 정리 이용하면은 A에서 바라보는 Q점. 그 다음 플러스에 2의 오메가 A의 크로스 A의 V의 Q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름 접촉은 상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기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A에서 바라보는 Q라고 하는 것은 Q와 PQ가 빼진 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와 P가 빼진 차이가 결국에는 A에서 바라보는 Q의 속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바라보면은, 자, A에서 바라보는 Q를 했었을 때, 자,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자, N방향만 성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에 대한 경로, 그러니까 강체 A에 대한 경로가 속도에 대한 경로로만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A에서 바라보는 AQ라고 하는 것은, 자, A에서 바라보는 VQ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우 값은 존재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n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요 값은 결과적으로 0이다. 그래서 A에서 바라보는 Q 점이 노멀 방향이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노멀 방향만 P점의 속도, P점의 가속도와 Q점의 가속도가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풀이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다음 조건에 대해서 물음에 한번 답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A의 풀리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물체가 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노멀 방향의 바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제어는 다 다음과 같고요. 자, 풀리의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풀리의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평면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평면기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점과 먼저 D점에 같은 강체이기 때문에 2점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 정리를 쓰게 되면은 VB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VD와 VC는 속도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거를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메가 제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 D와 점 O의 O도 역시 2점 정리에 의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C점과 D점의 접선 방향 속도. 그러니까 접선 방향 속도와 가속도도 같겠죠. 그래서 탄젠셜 방향, 탄젠셜 방향. 그쵸?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도 같기 때문에 같다고 두고 풀면은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와 제로와 알파를 둘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풀리가 2초간 돌아간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면은 지금 문제 잠깐 보면 이게 등가속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C점의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점은 등가속도 운동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등각가속도의 회전 운동의 공식을 그냥 쓰면은 다음과 같이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물체 P의 2초 후의 속도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2점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점과 2점에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2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B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VB와 VE는 또 속도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 D의 가속도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다음은 이중 풀리인데, 이 이중 풀리가 하나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이 바닥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이걸 렉이라고 합니다. 렉. 그래서 렉이라고 하는데, 이 렉을 이렇게 그 톱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당겨졌을 때 이렇게 톱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와 톱니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중 풀리에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자, 디스크의 재원과 그 다음에 점 A의 초기 속도, 가속도가 다 존재한다. 근데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 B점이 있겠죠. 그렇죠? 점 B점과 강체 R의 구름 접촉을, R과 구름 접촉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 속도는 0일 겁니다. 그렇죠? 상대 속도는 0이고, 가속도도 이제 노멀 방향의 성분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점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구름 접촉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어 G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어 G의 속도는 우리가 A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어 G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편한 지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가장 편할 거기 때문에 A와 C에 뭐를 해주냐면은 이점 정리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면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라는 거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C점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점을 이용해서 B점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점과 A점은 역시 같은 강체여서 이점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점 D도 마찬가지로 A점과 D점의 이점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점 D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속도가 존재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존재를 할 때. 자, 그리고 점 B와 점 C가 구름 접촉을 한다. 자, 그러면 기어 G의 각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A점에 우리가 가속도나 속도를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A점과 그 다음에 가장 만만한 C점에 이점 정리를 쓰면 됩니다. 이점 정리. 자, 이점 정리를 써서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AC 같은 경우에는 탄젠셜 방향이 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노멀 방향은 존재를 하지만은 탄젠셜 방향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가속도가 이제 0이어서 이제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하면은 알파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와 D 다 알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속도를 이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랭크의 슬라이더의 등속도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랭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길다란 그런 C라는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우리가 D라는 링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링크의 각도와 링크의 길이가 다 같이 다 존재를 하고요. 크랭크의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각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등각속도 운동을 이제 하겠죠. 그렇죠? 자, 먼저 C의 각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C의 각속도. 자, C의 각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속도가 B에 대한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자, B에 대한 속도를 구하는 거는 A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의 속도는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와 A의 이점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를 먼저 속도를 구하고 나서 B점과 D점의 이점 정리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점 정리를 이용하면은 뭐가 변수로 남냐면은 오메가 C라는 게 변수로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메가 C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냐면은 자, D라는 게 슬라이더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2방향의 성분이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0일 겁니다. 그래서 Y방향의 속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메가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점 D의 속도를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점 B의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A점을 이용해서 이점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점 D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 D의 가속도는 점 B의 가속도를 아까 문제 2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점 D와 이점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점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또 역시 문제가 알파 C를 모릅니다. 자, 알파 C를 모르는데 점 D의 습성을 보면은 Y에 대한 성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자, 여기에 대한 성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 D의 가속도 AD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사전 링크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의 각속도랑 각가속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오메가 C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가속도는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각속도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점이고 L점이고 F 링크 다 링크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는. 자, 링크의 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L에 대한 각속도와 F에 대한 각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자, A점이 흰지기 때문에 이 점을 출발해서 B점에 대한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속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B점에 대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2점 정리. 자, 그럼 B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다시 또 B와 D점의 2점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풀다 보면은 뭘 모르냐? 오메가 L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L을 모르는데 자, 여기서 원래는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슬라이더 특성상 뭐 I 성분이 0이거나 J 성분이 0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건 슬라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점을 문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D랑 E도 역시 같은 강체에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식으로 D점과 E점의 2점 정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뒷편에 보시면은 D와 E의 2점 정리를 썼다. 자, 그러면 역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오메가 F를 모릅니다. 아까는 오메가 L을 몰랐죠. 그쵸? 자, 그래서 앞에서 구한 식을 우리가 식 첫 번째로 하고 왜냐하면은 VD라고 같이 구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에 VD를 구한 그 식, 이 두 식을 연립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I에 대한 성분, 그 다음에 J에 대한 성분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은 오메가 L과 오메가 F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링크의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L과 F의 각가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점과의 2점 정리에 의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의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D점과 2점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가속도를 모르는 게 각가속도 알파 L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풀 수가 없어서 D점과 2점에 다시 또 2점 정리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게 알파와 F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개의 식은 같다라는 거죠. 오메가 D로서. 그렇죠? 하나는 B점, 하나는 2점에 의해서 풀기 때문에 변수 두 개, 식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서 연립을 해주면은 알파 L과 알파 L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의 각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네바 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바 기구의 어떤 반지름과 설치 거리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와 각도, 그 다음에 각가속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D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이 P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세타로 움직였을 때 이 5점에 있는 이 디스크 S는 독립적으로 종속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그때 P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의 위치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은 이 세타에 의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걸 따로 떼가지고 삼각형을 그려본다라면은, 요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 의해서 x에 대한 위치. 자, 요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구해보고요. 그러면 이 x를 구하면은 결국에는 37.1mm.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알파를 구하면 42.4이기 때문에 P의 위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여기죠. 그렇죠? 원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R 벡터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RP 벡터를 구하라는 거죠. 자, 디스크 S의 각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점을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이 이제 P점이 이제 두 개가 속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D라는 디스크와 S라는 디스크에 어떤 두 점을 속해져 있어서 요거를 이제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PS와 PD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점과 B점을 먼저, B점은 역시 힌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도를 알고 있다. 그리고 5점도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다 0이죠. 가속도도 0이고요. 자, 그래서 B점에 대해서 PD와의 2점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P점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PD입니다. 그래서 PD와 B의 2점 정리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D에. 그 다음에 PD와 PS를 어떻게 해주냐면 1점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점 정리를 쓰면은 V의 PD가 되겠고, V의 PS가 플러스가 되고, S에서 말하면은 PD의 값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V의 PS라고 하는 것은, 자, 반대 방향으로 PS는 5점과 같은 링크의 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강체이기 때문에 PS와 5점에 2점 정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S와 이 5점은 요건 2점 정리입니다. 2점 정리. 그래서 그 2점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면은 아직 오메가 S가 변수로 남아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S에서 바라보는 PB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X 길이였었죠. 그쵸? 그래서 그 X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S1이라는 어떤 좌표, 그 S1 좌표를 이렇게 잡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S1의 X의 프라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자, 오메가 S가 그대로인 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식 2로 일단 잡아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PD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식 1과 식 2는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는 식 1과 식 2를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은 하나는 X의 프라임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오메가 S를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메가 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S의 각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점 P와 점 B의 2점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를 다시 또 PS와 P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D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고 PS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겹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PD 먼저 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PD라고 하는 것은 PB점과 다시 또 2점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점 정리를 이용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P 또 D와 PS를 1점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자, 그때 PS는 5점과 2점 정리를 쓰셔서 문제를 푸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수가 오메가 S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S에서 바라보는 PD라는 것은 X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X로 뒀기 때문에 그 X에 대한 어떤 더블 프라임 가속도가 S에서 바라보는 PD의 점
D의 가속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값이 요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식 1번이고, 요게 식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x의 더블 프라임과 알파 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레인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재가 이렇게 길쭉한 어떤 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1으로 움직이고 한쪽으로는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오메가 2의 각속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운전대의 길이와 각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각속도와 각가속도,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다음과 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각가속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좀 잘못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각속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체 B의 각속도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강체 B라고 하는 것은 요 크레인의 B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고, B는 요런 식으로까지 돌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냐, 오메가 B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절대기준 틀에서의 오메가 A에서 A에서 바라보는 B.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여기 몸체인 거고, 그 몸체의 각도가 오메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2는 A3다. 이렇게 보셔서 그냥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체 B의 각가속도를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각속도를 미분할 때는 미분 공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속도 B 자체가 여기는 이제 절대기준 틀이지만은 지금 현재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A에 대한 기준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A를 거쳐서 미분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B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D, 오메가 B의 DT가 되는 거니까, 자, A에 대한 미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각가속도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는 0.15의 A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점피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피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O점과 P점은 B에 대한 강체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뭐 해주면 되냐면 2점 정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2점 정리에 의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점 정리를 구해서 풀어주시면은, 자, 오메가 B, 알파 B를 다 구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판과 슬라이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회전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10번 링크 자체가 이 디스크의 끝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로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10번처럼. 그 다음에 B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슬라이더와 이 로드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핀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진 운동 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게 난이도가 굉장히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각속도, 아마 각가속도가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속도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세타가 제로일 때 슬라이더 B의 속도와 강체 C의 각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5점은 속도랑 가속도가 0점이고요. 그쵸? 그래서 강체 D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점과 2점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점과 5점의 2점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VA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VA를 구하면은, 자, A점과 같은 강체인 B점,
그래서 강체 C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C점에 대한 이점 정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B를 구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미지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강체 C가 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강체 C라고 하는 것은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 C 자체가 오메가 1 I에 오메가 2 J에 오메가 3 K로 이렇게 3차원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C가 이렇게 미지수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마 계산을 구하시면은 아마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1에 대해서 미지수로 이렇게 남아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은 점 B가 슬라이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슬라이더의 방향이 X 방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 방향과 Z 방향은 전부 다 성분이 0이고요. X 방향은 우리가 변수를 하나 둬서 VB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더 B가 X 성분만 남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지수를 확인해 보면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그 다음에 V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4개가 되고요. 식은 3개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오메가 C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더 B가 고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C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B에서 바라보고 있는 C. 그래서 요렇게 대한 움직임은 바로,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메가 C의 움직임이 될 거고, 사실 C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C가 어느 평면에 있냐면은, A, E, B라는 요런 삼각형의 평면에 요 C의 링크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평면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오메가 C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즉 무슨 뜻인 거냐면은 A랑 B랑 E의 요 삼각형의 수직 벡터로 이렇게 오메가 C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메가 B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오메가 B는 이렇게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 B랑 E랑 그 다음에 여기를 F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B랑 E랑 F에 수직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방향이 아마 오메가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즉슨 오메가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랑 수직이냐면은 BEF라는 이런 평면에 수직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공통분모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오메가 C, 오메가 B, 자, B의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뭐랑 수직하냐? B2라는 선과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C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은, 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자, 오메가 B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고, 자, 오메가 B 플러스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메가 C다. 그런데, 오메가 B랑 오메가 C가 전부 다 B2, 즉, B2라고 하는 거는, 자, 아래 B2B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벡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벡터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래 B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도 오메가 B도 아래 B2랑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메가 C도 아래 B2랑 수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덧셈 정리에 의해서 오메가 C도 역시 아래
B2랑 수직이라는 그런 결론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자, 오메가 C랑 아래 이 B랑, 내적을 하게 되면 여기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2B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이게 반지름이 4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60mm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60J에 플러스 40K.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요거를 반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선분이나 수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식 네 번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그 다음 식 네 번째, 그 다음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VB랑 오메가 C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3차원 슬라이더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어려운데 조건이 좀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C, 알파 C, 그 다음에 O에서 D까지의 위치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바라보는 VB, C에서 바라보는 AD라는 가속도 속도를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의 D의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자, D의 속도를 구하기 전에, 자, D점을 한번 보면은, 자, D점은 요 A와 O의 어떤 경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자, 이 D점을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겹쳐져 있는 점이, 겹쳐져 있는 점이, 자, N에서 바라보는 D점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생략이죠. 그리고 A의 그 링크가 요게 C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 장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런 어떤 문고리 같은 것들, 이 문고리의 링크를 C라고 했었을 때, 자, DN과 DC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속도를 구하고자 하고 있는 건 N에서 바라봤을 때 D점을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D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강체, 이 슬라이더를 D라는 강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강체의 같은 점이기 때문에 1점 정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D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VC에 속해 있는 D 벡터, 그래야 플러스에 C에서 바라보고 있는 RD의 벡터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C에 속해 있는 D는 2점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의 강체에 속해 있는 D점은 5점이나 2개가 2점 정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점 정리로 문제를 풀면은 다음과 같이 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바라보고 있는 D는, 자, C를 고정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 슬라이더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실제로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그대로 쓰시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해와 요 값을 더하면은 VD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D의 가속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D에 대해서 1점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점 정리를 사용하면은 AD라고 하는 것은 ADC의 C에서 바라보는 AD 플러스의 2의 오메가 크로스의 C에서 바라보는 VD의 속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더 나눠주면은, 자, 아까처럼 DC랑 5점을 2점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바라보는 AD는 문제 조건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C에서 바라보는 VD도 문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 조건들을 이용해서 쭉 계산하셔서 더하시면은 A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암과 원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 문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어떤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가 오메가 1으로 도는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요 기구를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의 번호를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메가 b와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메가 d를 알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판 D의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판 D의 각속도가 문제 1번인데, 자, 오메가 D라고 하는 것은, 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오메가 B 플러스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메가 D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이제 알파 D를 구해야 되겠죠. 자, 알파 D는 우리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알파 B와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알파 D가 있어서 두 개를 덧셈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덧셈 정리는 각속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가속도는 덧셈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우리가 각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그 각속도를 미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미분을 해주는 방법은 벡터의 미분 정리를 이용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D 자체가 B에서 바라보고 있는 B의 그 좌표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B에 대한 좌표계의 미분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알파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D의 오메가 D의 DT 이렇게 되는 거고, B에서 바라보고 있는 D의 오메가 D의 DT. 자, 요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B에서 바라보고 있는 알파 D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요게 0이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의 오메가 B의 크로스의 오메가 D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메가 B와 오메가 D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원판의 D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점 P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P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2점 정리를 두 번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1점 정리, 2점 정리를 한 번 하고 1점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점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좀 설명이 좀 간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자, 왜냐면은 자, 먼저 P점을 알기 위해서는 P점과 A점이 같은 강체이죠. 근데 A점의 속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5점에 있는 것과 또 같은 강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5점에 있는 속도와 A점을 2점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점과 5점의 두 개의 2점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VA를 구했기 때문에 이번엔 VA 속도를 알아서 VP에 대해서 2점 정리를 다시 또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방법 2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1 정리의 이용. 자, VP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이제 1점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P점은 D에 속해 있는 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관찰자가 보는 N에 속해져 있는 P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에 속해져 있는 P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고, 그 다음에 D에 속해 있는 P는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1점 정리를 쓸 때 VP라고 하는 것은 VD에 속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에서 바라보고 있는 VP의 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D에 속해 있는 P의 속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큰 원운동을 할 겁니다. 오메가 1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L의 오메가 1의 B3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PD는 이게 큰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B3로 이렇게 벡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D에서 바라보고 있는 VP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렇죠? 자,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이 좀 약간 이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D에 속해 있는 P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오메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이 점은 요렇게 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방향은 B3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그리고 L이고 오메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에 오메가 1의 B3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PD의 속도인 거죠. 그렇죠? 자, D에서 바라보고 있는 P는 뭐냐면은 이 오메가 2로 도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따지면은 방향은 마이너스 B 방향, B1 방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 오메가 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은 1점 정리를 그냥 가볍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P의 가속도도 똑같은 원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A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P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2점 정리는 두 번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고 A의 가속도는 0점과의 2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두 개를 2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하고 난 후에 P와 A의 2점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의 강체는 강체 B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는 강체 D가 되겠죠. 디스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 2번은 1점 정리를 다시 이용할 건데, 자, P점을 다시 또 PD와 PN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점 정리를 이용하면은 AP가 되고, D에서 바라보는 P, 그 다음에 코리올리 성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D에 속해 있는 P는 여전히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각속도 원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운동에 대한 구심 가속도만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A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인 방향인 마이너스 B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L의 오메가 1의 스퀘어가 될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바라보고는 AP는 요 아래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구심 가속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B2가 될 거고 아래 오메가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리올리 성분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D에서 바라보고 있는 VP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해주면은 2점 정리를 두 번 한 식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장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6장 강체 운동 역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